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수요 침체로 12월 전국 집값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과 서울뿐 아니라 지방 등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재건축 추진 27년 만에 뽑힌 첫 번째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가 고도 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져서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하지만 입주 예정자 누구도 입주하지 못하면서 주민 피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매서운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겨울 날씨답지 않게 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이렇게 찬바람이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따뜻한 음식, 따뜻한 차 드시면서 실내에 계시는 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외출보다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오늘 하루의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세요. 언제나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바람은 차갑게 불지만 그래도 하늘은 맑은 기분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이제 시작된 둘째 주, 셋째 주가 접어들어갑니다. 벌써 이제 시작하자마자 벌써 연말이 다가온 듯한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2023년 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지났죠. 그리고 또 지긋지긋한 한 해 지났죠. 이제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가기 좋은 해가 올해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하실 분들 올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이제 중단하시고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공부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박스경제TV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은 공부 대신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궁금한 점 여기에 물어보시면서 액션 취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갖고 있는 모든 고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도 책만 보고 혼자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는 걸 들을 때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성적도 많이 올랐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들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조금 더 성공하실 수 있는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됐던 정부의 대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겠다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하시다가 이 노후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이 노후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계산하고 어떻게 적용해 봐야 하는지 오늘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폭락한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오르는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안 내리지? 그리고 내릴 때 가서 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살 수가
없고 매물이 없고 왜 이렇게 비싸지? 서울이 그렇습니다. 서울은요 가격이 내리면 팔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아직까지 내 집이 없는 사람이 50%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팔지 않습니다. 오르면 팔아서 자기 집을 업그레이드하고 상급지로 가고 좀 더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풀리고 경기가 호전되면 먼저 내 집부터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들어가면 늦습니다. 항상 초보는 남들이 다 오르고 나면 들어가고요. 고수는 이렇게 어려울 때 옥석 가려서 내 집 마련하고 좋은 투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나 지방은 땅이 없기 때문에 택지 개발해서 양질의 아파트, 정말 양질의 아파트, 주택,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도 부족합니다. 공원 부지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땅을 개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끌고 나온 게 뭐죠?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그래도 아파트 내 집 리모델링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나 단독주택 오래된 노후 주거 지역 살 수가 없죠. 이런 지역에 양질의 주택 즉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서울의 주택난 해결하고요. 갑작스레 치솟는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 이 시대는 지금 노후 주거지를 없애고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시기입니다. 아닙니다. 공급을 해야만 이 일이 해결이 됩니다. 아마도 그동안 해왔던 규제, 우리 박원순 시장 그때 재임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두 재건축 없애고 재개발 없애서 양질의 주택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민을 보호하는 방법인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희소성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고 자녀 교육상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폭등을 초래했던 겁니다. 아마도 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격 폭등 없고요. 꾸준한 물가 상승분의 상승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 오늘 꼭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요 너무 쉽게 잡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노후도 돈을 버는 지역과 시기를 알려준다. 이건 요즘 최근의 트렌드가 재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동안 꽁꽁 규제로 묶여있던 그러한 재개발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제를 시켰죠. 지난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해제되어서 아파트 공급이 막힌 게 25만 가구가 넘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가셔서 서울시에서 해제된 재개발 구역의 가구 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5만 가구면은요. 분당의 약 5배, 약 3배, 2.56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분당이 약 9만 9천 세대 정도 되니까 엄청난 거죠. 5대 신도시, 부천, 평촌, 삼본, 일산, 분당을 합쳐도 거의 같은 규모의 숫자가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풀고 이젠 부동산 규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던 대못을 풀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좀 공급해 주자 해서 지금 재개발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투자를 무조건 노후 조금만 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투자를 하지요. 그런데 잘못 투자해서 팔지도 못하고 재개발도 못해서 엉엉 울어대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재개발 들어가면 10년, 15년 걸리는데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끝도 모를 싸움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재개발 투자하려면 노후도를 알아야 됩니다. 노후도 너무도 막연하지만
오늘 매우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노후도는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기 위한 필수 충족 요건입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조건이야.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재개발 자체가 이 제한이 되지도 않고 구역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어떤 A라는 지역에 바운드를 다 경계를 그려놓고 이 안에 있는 주택과 건물들에 대한 노후 연수를 따져서 어떤 조건이 도달이 되면 노후도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의 평균 노후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수를 보시면은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 보통 공동주택은 주로 철근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 100%고요. 50%만 있으면 노후도 50%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 외에 뭐 벽돌이나 뭐 조적이나 흙벽담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외의 건물들은 20년 이상이 되면은 노후도가 충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철근 콘크리트와 노후도 벽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을 때 여기에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고, 그래서 30년 이상인 들이 이 지역의 평균 노후도를 계산을 해서 뉴타운이나 신통계획, 공공재개발, 대부분 일반 재개발은 도정법을 따르죠. 도정법을 따라서 가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도정법은 각 지자체마다 각각의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시 조례, 부산은 부산시 조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도정법으로 진행되는데 이 신통기획이나 뉴타운들은 노후도가 67%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67%, 66.7% 이렇게 되는 67%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 또는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라고 하지요. 요건 노후도가 60%입니다. 왜 역세권은 60%밖에 안 되냐 물어보시는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업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지어서 하고 싶어서 서로 짓고 하다 보니까 건물들의 노후도가 잘 맞춰지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역세권도 개발을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노후도를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의 경우, 모아타운은 우리가 이렇게 큰 대규모의 개발을 할 수 없거나 역세권 시프트, 과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을 하는데 반대가 많아가지고 자기들만 조각처럼 남아있거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지형적 학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같은 걸 모아서 모아주택, 가로주택 사업같이 모아주택을 2건 이상, 2개 구역 이상을 만들어서 모아타운 개발을 해서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10만 제곱미터 이하로 개발하는 것을 모아타운인데 요즘 요 모아타운 재개발이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나 신통기획이나 역세권 시프트 여기는 개발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얘는 모아타운은 이거의 반 정도의 기간이면 입주가 가능하고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모아타운 재개발도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양질의 아파트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나홀로 아파트 또는 소규모 200세대, 150세대 아파트들은 선호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모아타운은 200세대 이렇게 모아가지고 단지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약 1000에서 1800세대 정도를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구역과 구역들을 합쳐서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공동 개발하거나 또 공용시설을 공동 개발하거나 아니면 공원을 동시 공동 개발시키고
또 시공사를 하나로 합치면서 겉모습은 1단지, 2단지 같은 브랜드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아주택 재개발도 일종의 이런 신통구역이나 뉴타운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즘 인기가 좋고요. 항상 우리는 적절한 시기, 항상 필요한 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공급 방식이죠. 그래서 모아타운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역에 빨리 양질의 주택, 즉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모아타운의 인기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아타운이 다 인기가 좋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보니까 모아타운이 지금 약 100개까지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현재 81개의 지구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위치가 인기가 좋은 곳들이나 이런 곳들이 인기가 좋고 반면에 인기가 아직은 선호도가 낮은 지역의 모아타운은 여전히 약간 표류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관심밖에 벗어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을 투자할 때도 좀 더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를 해서 내 아파트를 받으면 얼마가 될 건지 어느 정도 예상한 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하면서 막 샀다 팔았다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샀다 팔았다 한 사람들은 나중에 꼭 보면 서울 벗어나서 다른 데 삽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를 사서 오랫동안 살면서 부자 되는 그러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에 오르는 포인트, 노후도로 지역을 선택을 했으면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여러분이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나이가 50이에요. 그런데 한남 뉴타운처럼 20년 걸리는 거야. 내가 50에 사서 돈 좀 벌어가지고 명품 주거 지역에 살 거야 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20년 걸리니까 나이가 70. 만약에 60대 되신 분들은 80. 그래가지고 어디에 샀는지 기억도 못하고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사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90 넘으셔가지고 벌써 자연 사가지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잡는 것도 지금 이제 목적, 거주할 거냐, 돈을 벌 거냐,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내가 팔고 나가서 다른 데 좋은 아파트 살 거냐, 이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바로 노후도라는 거죠. 노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 노후도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구역 지정이 됩니다. 항상 재개발에서는요. 좋은 지역이나 나쁜 지역 관계없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걸 보면은요. 구역 지정될 때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예정지 단계에서 구역 지정되는 건데 구역 지정이 되려면 가장 필수 조건이 노후도 67%니 60%니 57%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미리 알고 있다라 한다면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볼읍시다. 67%의 노후도가 돼서 재개발을 된다고 하면 자기가 조금 미래를 보면 한 63% 이때 사놓으면 최고 좋겠죠. 그러면 1, 2년 있다가 67% 되는 거니까. 그리고 67%가 되고 70%가 됐는데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어요. 얘는 구역 지정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동산이든 주민들에서 여기는 재개발 의사 있다 없다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없으면 버리고 있으면 당장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서울은 웬만하면 재개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노후도를 알면은 좋은 구역 지정 예정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추진이 승인난다고 해서 가격 별로 안 오르죠. 조합 인가 때 가격 많이 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조합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이건 신문이나 뉴스에 다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걸 다 예측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인들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서 팝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 있는 걸 사는 것들은 내가 돈을 덜 버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집 마련을 똘똘하게 하려면
이렇게 예정지 단계에서 매도인도 모르고 나도 모를 때 나만 가서 알아가지고 구역 지정이 돼서 재개발 타고 가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내 집 마련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재개발 투자하려면 이 노후도 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내가 보기에 계산기 두드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알 수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몇 개 뭐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그동안 많이 썼던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것은 요런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빨간 것들은 30년 이상 된 거고요. 요 파란 것들은 5년 이하에 된 신축입니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노후도가 많이 돼 있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후도가 돼 있어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화면 가가지고 영역 그리기를 딱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찍어가지고 노후도를 계산하죠. 그리고 면적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대고 분석 결과를 탁 하면은 내가 노후도를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 건축물은 309개 동의 건물이 있고 30년 이상 된 게 뭐 몇 개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20년 된 것도 갈라가지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식이 곱하기 예를 들어서 노후된 거 여기 딱 30년 이상 철근 콘크리트가 몇 개, 총 309동 중에 뭐 여기 이 30년 된 게 몇 개, 20년 된 게 몇 개 막 계산을 해서 노후도 몇 프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계산하면 헷갈리죠.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은요. 요즘은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산을 잘해줍니다. AI가 요즘은 발달하면서부터 결국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AI를 많이 섞어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I가 혼자서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그 우리 전문가들은 지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 지도를 또 한번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계산해 주는데 요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돈 버는 거니까 연습 몇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어디냐면 답심리역 있고요. 용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12월 지난달에 여기 뭐죠? 청계 리버뷰 자이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30평대가 360대 1로 지난 12월이면 지금 분양도 안 되는 때잖아요. 지금 미분양 많이 나오는 이런 시기에 84형이 뭐 12억 7천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360대 1 전체 평균 뭐 46대 1로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 혹시 미분양 나오나 한번 봤더니 어제 보니까 100%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100% 계약되는 사례는 거의 없죠. 이것은 끝났으니까 방송에서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여기 끝나지 않았으면은 제가 이거 방송 심의에 걸릴 수도 있겠죠.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계 리버뷰 자이 옆에 재개발 예정지 이렇게 1구역과 이렇게 2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요 역과 역 거리가 4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신통계획, 신속통합계획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올 1월에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역세권은 250m죠. 그러니까 여기서 250m, 여기서 250m 더블로 겹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역세권인데 신통계획으로 동의서를 받다가 인센티브가 많으면 또 역세권으로 돌려지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노후도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노후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얘는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 조그마한 그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기를 갖다 놓고 1구역이 이렇게 지도가 딱 나와 있으니까 지도에다가 이렇게 1구역 해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얘에 대해서 건축 설계 이렇게 해서 착 하면
지가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우리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노후도죠.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도시주택 정비사업 검토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일단 나는 역세권에 궁금하다. 역세권을 찍고 분석하면 얘는 자기는 계산하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얘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여기 딱 나와 있죠. 이게 신축 몇 개가 있고 구축이 얼마가 있고 해가지고 노후도 90.49%, 90.49% 충족. 아 여기 그러면 용답 1구역은 90%가 넘는 노후도니까 67% 이상이니까 여기는 역세권은 60%, 여기 모아타운은 57%니까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신통 개발, 뉴타운 다 개발할 수 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계산을 알고 노후도를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늘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과연 신축 빌라도 재개발에 포함되나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게 구역 내에 있다라면 평균 노후도에 때문에 신축과 구축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축과 구축 중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가요? 당연히 신축이죠. 왜죠? 전세가가 높으니까 갭 투자가 적겠고 두 번째는 하자가 새 거니까 하자가 없겠죠. 보수비도 덜 들어갈게요. 유지비도 낮았죠. 그리고 나중에 새 건물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고요. 결국은 권리 가액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이렇게 노후도가 좋은 지역에 신축 빌라를 안쪽으로 해서 사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후도를 평가를 해서 노후도가 60%면 4년 후에 투자하겠구나. 노후도가 70%면 지금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런 시기를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 집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되시기를 진짜 2024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사업별로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돼야 하는지 그리고 노후도를 어떻게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 툴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혼자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 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거 알고 계시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확인 전화 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부자 되는 방법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또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과천 주변에 뭐 4단지, 8구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건축 진행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이제 갖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를 그 매도를 해서 네. 그 강남이나 아니면은 그 최상급 한강뷰 라인이 있는 네. 그 최상급 그 존을 조금 더 보태서 그 재개발 지역으로 아, 예, 그곳을 좀 매매를 하는 게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매수를 네.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천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에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네. 계시고 그래서 네. 좀 이걸 매도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사 가겠다라고 보신 지역이 강남이나 아니면 한강뷰를 바라보는 재개발 지역, 이 지역은 용산 한남 지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hun남이나 뭐 성수나 이게 성수까지. 너무 누진감이 있는 건지 네. 이제 아니면 그냥 저희 과천에도 지금 주변에 이제 재개발들이 또 여러 단지가 되고 있어서 네. 그냥 잠시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느냐 갈아타기를 해보느냐 전문가의 네.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쉬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시청자님이 그래요? 스스로 답변해드리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과천하고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팔아서 뭐 강남, 뭐 서초동, 반포, 잠원, 강남, 대치 뭐 이런 데 가는데 네. 자, 재건축을 갈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신축이 완료가 돼. 이제 신축 아파트 사신다고 하셨죠? 네, 저는 신축에 살고 있습니다. 예. 신축 아파트는 주거하기가 좋죠. 네. 주거 편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비싸진 거죠? 네네. 다 짓고 나면 비싸진 거기 때문에 거의 네. 상승폭은 다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다 여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신축한 거 하고 네. 과천에 신축한 거 비교해 보면 우리 천장이 네. 그랬거든요. 좀 돈을 보태서 이쪽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강남은 경우현이라고 경남 우성 3사 현대아파트 이렇게 그 재건축 대 아, 예, 예. 여기 그쪽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 예상지죠. 네. 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네. 재건축 빼고 강남의 같은 신축끼리 비교한다면 아, 네. 과천하고 강남하고 신축 빈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신축 간다고 한다면 네. 이런 거예요. 여기가 강남이 상급지고 과천은 하급지란 말이에요. 네네. 과천은 그렇게 살기가 어르신들이 살기가 좋지 젊은 층이 살기가 좋은 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옛날 그 화천 청사가 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올랐던 향수 냄새, 향수를 느끼는 곳이에요. 네. 근데 막상 가서 보면 교통, 출퇴근 이렇게 서울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격 상승에는 한계에 있어요. 그렇다면 자, 위에 만약에 여기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방배라든가 서초, 반포, 압구정 간다고 한다면 다 상급지들이잖아요. 네네. 상급지를 가려면은요 즉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가격이 안 올랐다가 가격이 만약 오르면은 과천부터 오를까요? 방배동이나 서초 이 강남 쪽부터 오를까요? 그쵸. 강남부터 오르겠죠. 네, 맞습니다. 강남은 만약에 이런 화살표로 오른다면은 과천은 따라서 늦게 이렇게 오르거든요. 네. 투자로 보나 주거로 보나 갈아탈 수 있으면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 더 올라가지고 오르긴 할 거예요. 다만 내 건 더 오르는데 남의 게 더 오르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대표님 그러면은 아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건 신축 대 신축을 비교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신축을 팔아서 구축 가가지고 재건축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입니다. 아유 50대면 네. 75세까지는 좀 갈아타세요. 아, 네. 예. 다시 한 말씀드리겠지만 과천 내에서도 돈을 네. 더 벌어주는 건 재건축이 벌어져요. 네. 그런데 과천의 재건축보다는 강남의 재건축이 더 많이 벌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재건축 아파트도 이게 어차피 뼈대는 철거 콘크리트잖아요. 네. 가서 30평대는 한 5천, 40평대는 한 7천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고치면 7, 8년 사는 건 너끈히 살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시는 경남, 뭐 여기가 경남이면 정말 살기 좋거든요. 동네 앞에 그 양재천도 있고 도곡역, 매봉역, 개포 여기 이 강남 개포 경남이나 현대 다 이쪽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50평대 하나 그냥 사갖고 가서 그냥 사세요. 재건축 안 해도 행복합니다. 네. 아셨죠? 네. 또 물어보세요. 뭐 궁금하세요? 아, 그러면 대표님 이게 제가 그 한강뷰가 보이는 예. 재개발지보다 이쪽 강남 쪽이 더 나은가요? 지금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개포 중에 사는 사람들의 로망은 네. 한강 보는 게 로망이에요. 네. 이런 양재천 조그마한 그 개울을 보고 싶겠어요. 맞아요. 돈만 되면 반포 잠원 오세요. 여기는 그레이드가 다른 또 세계니까요. 네. 아셨죠? 근데 네. 여기 돈 올 수 있는 돈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있잖아요. 아니면 그 집에다가 너무 욕심 부리면은요. 네. 주택, 아파트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네. 마세요. 내 능력에서 갈만하면 가고요. 네. 과천도 배산 임수에 살기 엄청 좋거든요. 네. 차라리 그냥 과천 살면서 서울에 재개발 사가지고 3, 4억씩 벌어가지고 평생 용돈 벌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전략을 잘 짜시고 네. 너무 집에다가 주거 시설 높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다 살기가 좋아요. 우리 한국만큼 살기 좋은데 없어요. 다만 네.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과천 팔고 돈이 어디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상급지를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즉시 네네. 하시는 게 더 낫다. 가격이 상급지가 먼저 오른다 보시는 거고 네. 과천도 너무
뭐 지하철 4호선에 뭐 나름 그좀그뭐 저희 단지는 GTX도 들어오고 하니까 교통도 좋아지고요. 살기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항상 한번 그 다시 한번 더 심층적인 고민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상담 네. 받으시러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내 자산 상황을 살펴보고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상급지로의 이동은 지금도 좋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향후 전망 세워보시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월계 시형을 갖고 있어요. 네, 유성 아파트를 네, 2017년도에 사가지고 지금 전세 주고 있는데 네, 그걸 지금 팔아가지고 여기 성산 시형으로 우리 딸이 그 마포구청을 다니니까 성산 시형 옆에서 지금 전세를 살아요. 네. 성산 시형에서. 그래서 그걸 옮기는데 너무 마포 시형이 지금 재건축한다고 난리인데 그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게 2017년에 월계동의 미성 아파트, 그러니까 미미삼 네. 아파트를 네네. 투자 네,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전세를 주고 계시는데 네. 보신 네. 성산시형 아파트로는 투자처를 옮겨서 따님이 거주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주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네, 투자 네. 가치 면에서도 이렇게 네, 옮겨가는 게 좋은 건지 네,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따님이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직장 따- 가고 없어. 따님이 직장이 마포 쪽이니까 마포구청. 마포구청역 있는 데죠. 네. 여기 광운대에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따님이 그 결혼은 옆에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이사만 가더라도 결혼 빨리 하실 것 같아. 네. 예, 이거 출퇴근하다가 연애할 시간 있겠어요? 네. 네. 아니 출퇴근 지금 안 합니다. 거기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성산 시형 전세 삽니다. 전세로 사시는 거구나. 예. 네, 여기는 월계 시형 사놓고. 자, 저는요 여기 미미삼 뭐 네. 막판에 남들 가격 다 오르니까 막판에 가격 오르긴 했어요. 재건축 이슈 있어가지고 네네. 재건축 한다고 하면 여기가 배우 주거지로서 매우 좋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역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외져 네. 있는 곳입니다. 네. 투자성은 조금 좋았으나 네. 거주성은 좀 떨어지는 곳이에요. 네네. 거기에 비하면 성산시형은요 네. 살기도 좋고 거주성 및 투자성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추가 부담금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던데요? 예.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미삼에다가 34평짜리 아파트를 짓고요. 네네. 성산시형에다가 34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게요. 네네. 공사비가 더 어디가 많이 들어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 공사비는 강남에 지으나 대전에 지으나 공사비는 똑같죠. 같습니다. 네네. 다만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네. 뭔가 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품질 높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추가 부담금을 더 높일 수는 있어요. 네네. 그건 누구한테 좋아요? 본인한테 입주민한테 좋고 결국 좋은 사람이 많다는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네네. 그다음 미미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용적률이 뭐 어쩌다 이쪽 용적률이 어쩌다 하는데요. 네. 사람들은 그래요. 아파트 한 뭐 50채 100채 더 팔면은 사업성 좋다고 하는데요. 공사비 있잖아요. 공사비. 네네. 네네. 그 차이는 공사비 이내 물리적 숫자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괜히 겁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님이 아직 미혼이고 어린데 이런 집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들어가서 안 살고 그냥 추가 부담금이 없으면 전세를 입주권,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분양가 상한제 끼는 데는 들어가서 2년, 3년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는 입주권 조합원이잖아요.
네. 안 들어가서 살고 전세를 잠시 놓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 아파트 하나 있으니까 음. 아들이 또 결혼하면 사위가 또 돈 일부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서 전세 빼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미미삼은 이만큼 오르는데 성산시형은 이만큼 오르면 추가 부담금보다 오르는 프리미엄이 더 높기 때문에 성산시형 가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습니까?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성산시형 감사합니다. 너무 좁은 아파트 17의 아파트들이라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걸로 보이고 3,000여 세대에다가 또 한 4,000여 세대 만들면요 커뮤니티 시설도 좋은 아파트로 나올 걸로 보여요. 네. 만약에 돈이 좀 없어가지고 좀 아리까리하다. 네. 그 성산시형 밑에 바로 성산 모아타운이라고 빌라촌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산시형은 여기라고 한다면 네. 성원초등학교 밑에 공원이 있는데 보면 네. 성산 모아타운이라고 있어요. 네. 저는요 네. 가자역과 구청역, 중동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이 학교로 보나 전체를 봤을 때 네. 네. 마포구청 바로 뒤에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여기 빌라를 사자가지고 아파트에 성산시형 새 아파트 들려면 15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7년이면 입주해요 지금. 아. 얘한테서 내 집 마련해가지고 돈 벌고 결혼하면 돈을 뺏으세요 일부. 사이 다 주면 그러면 아깝잖아.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 제가 가서 보세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한 2억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2억. 아니 선생님한테 제가 갚을게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투자해가지고 예, 나중에 예, 여기서 돈 많이 예. 벌고 예, 추가 예, 부담금보다 예. 훨씬 많이 벌거든요. 예, 그때 예. 성산시형 사도 돈 네.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는요 네, 감사합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전략이 있어야 돼요. 네. 네. 따님 여기 네. 성산 모아타운은 다른 여기는 7억 8억 가니까 전세 뭐 2억 5천 하면 5, 6억 투자해서 3억 번다면 얘는 2억 투자 3억 버는 거예요. 네. 네. 예, 아유, 너무 한번 감사합니다. 잘 머리 써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우선 생각하셨던 이주 방안도 찬성 의견 드리면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성산 모아타운도 관심 있게 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네. 네, 고민 제가 말씀 주세요. 지금 구리 시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원래 내가 강동구에서 한 46년 살다가 네. 거기서 팔고 일이 좀 이쪽으로 왔는데 네. 돈을 남겨놓으면서도 이걸 잘못 사가지고 아. 다시 또 강동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음. 현금을 한 3억 5천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아. 알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식-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강동구 지역으로 좀 서울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건데 구리에 어떤 아파트 지금 거주하신다고 하셨죠? 구리 시형 6단지 갖고 있어요. 아, 시형 주공 6단지. 예, 여기 근데 네. 올 6월 29일 첫 차부터 8호선이 지금 개통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여기를 샀었는데 네. 서울에서 나홀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네. 다른 건 잘 오르는데 그건 안 오르기 때문에 일이 한번 이사로 와봤더니 아, 네. 역시 마찬가지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 인창동에 있는 주공 시형 아파트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걸 예, 좀 예, 매도하고 예, 예. 다시 좀 여유자금 3억 5천과 함께 서울로 입성하고 예, 예. 싶다. 어떻게 예,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참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예, 예. 예, 이 강동에 있다가 예, 구리역 이쪽에 있죠. 예, 네. 8호선 개통된다고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예, 예. 오르는 지역과 안 오르는 지역이 있는데요. 지하철 개통된다고 하면은요. 예, 예. 개통 예보에서부터 개통된다고 광고 때릴 때 이때 오르는 지역이 있고요. 개통 후에 외면당해가지고 안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앞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통 이후에도 오를 지역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예. 원래 사시던 동네가 강동구 어디였어요?
예, 성내동이었습니다. 성내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저희 얘를 아파트는 안 올랐어요. 우리 나홀로 아파트. 있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예, 예. 그럼 또 안 오를 지역 또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나홀로 아파트보다도 최소한 300세대 정도 이런 데 하나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홀로 어디요? 아파트 막 100세대 이하 되는 예, 예, 것들은 예. 잘 안 올라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직장 위치는 어디세요? 저는 직장 강동구에 있어요. 강동구.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을 해서 네. 현재 3억 5천을 보태면 예, 예. 나홀로 뭐 24평짜리 정도는 아마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대출 한 1억 정도 활용하시면. 예, 예.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네네. 요즘 혹시 그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여기 기왕 가신 김에 예, 예. 모아타운 같은 데 투자하셔가지고요. 예, 예. 여기에서 자산을 좀 업그레이드 한 후에 예, 예. 그 다음에 구리 6단지 팔고 본인이 갖고 계신 현금하고 모아타운 번 돈을 합쳐서 좀 제대로 된 아파트로 가면 어떻겠냐는 제 의견이에요. 예, 예. 그럼 모아타운은 어디를 추천해? 예, 지금 모아타운 제가 하시기에 좋은 지역은 네네. 일단 강동구에도 있는데요. 예, 예. 여기 강동구와 천호동 사이에 예, 예. 성내동 바로 건너쪽이죠. 예, 예, 예. 이쪽에 모아타운이 좀 있고요. 예, 예. 그다음 여기 천호 이동 말하죠? 예, 천호동. 천호 이동. 천호 이동. 네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의 직장 일터도 가깝고 예, 예. 또 살던 곳이고 원래 살던 곳 살고 싶어 하시니까 예, 예. 천호 이동 정도 가시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모아타운은요. 예, 예. 조합 인가가 없고요. 관리 처분을 하지 않아서 사업시 인가가 남과 동시에 바로 이주 및 철거가 들어가는 좋은 빨리 들어가는 제도기 때문에 예, 예. 이미 구역 지정된 곳들은 3, 4년이면 철거고요. 그 이후에 3, 4년이면 입주니까 빠르면 7년, 늦어도 8년이면 입주 가능하니까 네네. 제가 보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도 괜찮고. 그쪽 모아타운은 얼마 정도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위치에 따라 좀 틀리는데요. 예, 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천호동이요. 매매가가 만약에 매매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매매가 빼기 전세가 하면 보통 2억에서 투자가 되고요. 예, 예. 좀 좋은 지역이나 사업이 빨리 가는 지역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는 3억 5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네네. 좀 돈 아끼지 말고 사업 조금 빨리 가고 위치 좋은 데로 해서 아까 3억 5천 정도 있다 하시니까 예. 그냥 좋은 걸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천호동으로 하면 좋겠어요? 예, 천호동 좋아요. 그리고 여기 삼전동이나 이쪽도 아시죠? 있는 거 조금. 삼전동이요? 예. 삼전동, 예, 저 올림픽공원 있는 데 쪽. 예, 예, 예. 예, 그쪽도 모아타운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 방송 삼전동은 중이라 제가 시간상 잘 다 말씀 못 모르겠는데. 하니까 천호 이동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예. 직접 가셔서 현재 예. 공인중개사님들한테 정보도 좀 듣고 하시고요. 우리 차장님 모아타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 올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지금 거주하시는 집은 빠르게 좀 매도 전략 취해보시고 원하셨던 강동구 지역에서 다시 아파트로 가시기보다는 더 투자 성과 높일 수 있는 모아타운 지역을 알아보자 몇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 또 다시 어려움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든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거나 또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워진 날씨 오늘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